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합니다. 자, 좀 전에 우리 개발계획 수립 보셨죠?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이게 원칙이다.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도 예외적 있죠. 자, 그러면 개발계획 먼저 공부했으니까 이번 구역 지정으로 가보자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가 누구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 우리 이뒤에 가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보세요. 도시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하고 어디가 더 규모가 큽니까? 도시개발구역이 크죠.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 그래서 일산이나 분당. 그러면 일산 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아주 넓지 도시 전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국장이 지정합니다.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근데 옛날에 일산 신도시에 지은 아파트 30년, 40년 지나서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그럼 재건축하는데 만약에 거기 경남 아파트가 있다면 거기 재건축한다면 그건 정비구역이죠. 그럼 이 도시 전체 일부가 정비구역이죠. 그죠? 정비구역 지정권은 시장 군수입니다. 고양시장이 지정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개발구역은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고 정비구역은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건 나중에 또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가 누구다? 시도지사 국장. 그 자를 뭐라 그래요? 지정권자라 그래요. 자, 여기 지정권자 나오죠?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이때 시도지사 할 때 시장은요, 특광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물론이고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전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될 수 있죠. 근데 대도시시장, 자, 성남시장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성남시에서 대장동 신도시, 그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누가 합니까? 성남시장이 하는 겁니다. 50만 이상. 아시죠? 그럼 성남시장은 지정권자 되는데, 자, 50만 넘는 파주시장은 지정권자 안 된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대도시시장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될 수 있다. 맞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특자도지사는 제주도지사 됩니다. 시장 군수는 아닙니다.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은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못해요. 물론 시장 속에서 서울특별시장은 되지만 파주시장 이전 안 된다, 겁니다. 그죠? 주택공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안 되죠. 주공은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라고 시험에 2번 나왔어요. 토지주택공,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요 지정권자는 좀 있다고. 사실은 지정 제한하고 지정 요청하고 지정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거 먼저 할게요. 지정 제한하고 지정 요청하고 지정한다 이렇게 돼요.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또는 국장이죠. 그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 3단계, 국장이 지정하는 건 2단계를 거쳐요. 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제한은 누가 하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만약에 어느 동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된다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지방공사라든지 이런 자들이 누구에게?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합시다. 이렇게 지정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그것이 타당하면 예를 들어서 파주시의 어떤 토지 소유자들이 파주시장에게 우리 이 동네를 도시개발구역 지정합시다. 이렇게 지정 제안을 합니다. 그럼 파주시장은 시군구청장은 다시 시도지사에게,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합니다. 그럼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합니다. 그럼 이때 이자가 지정권자가 돼요. 근데 국장이 지정하는 건요, 2단계입니다. 자,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 제한할 때는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바로 국장에게 지정 제한합니다. 그럼 국장이 지정해요. 2단계죠, 그죠?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에 30만 이상 제한할 때 바로 국장에 제한하고 국장이 바로 지정한다. 2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는, 즉 각부 장관들, 산업자원부 장관이 요청하면 국장이 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죠. 제안해서 바로 지정하든 요청해서 바로 지정하든 2단계죠. 그죠? 근데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건 제안하고 요청하고 지정하고 3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자 이겁니다. 자, 지정권자가 원칙은 시도의사인데요. 여기 밑에 가면 이런 경우는 국장이 지정하거든요. 자, 그건 좀 이따 보시고. 자, 그러면 지정 제안부터 먼저 볼게요. 어떤 동네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합시다. 누가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만약에 이 동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된다면 시행자가 될 자격이 있는 자. 그 자가? 누구죠, 그 자가? 지방공사나 토지 소유자나 이런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정 제안할 수 있다. 자, 근데 제안하는 자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는 제안하는 자가 아니다. 왜 그렇죠? 국가 같으면 국장이죠. 국장은 필요하면 본인이 지정하면 되죠. 누구에게 제안할 필요 없죠. 또 지자체 가운데 시도의사는 필요하면 본인이 지정하면 되죠. 제안할 필요 없죠. 또 시군구청장 같으면 도지사에게 바로 지정 요청하면 되지 제안하는 자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제한자가 아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문제는 요거 조합. 자,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시행자 돼보려고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한다 이겁니다. 근데 조합 설립은 보통 이 동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후에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하는 거지. 구역 지정도 되기 전에 소유자들이 벌써 조합부터 설립해놓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하는 경우는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구역 지정하고 나서 조합 설립하는 거지. 구역 지정되기 전에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해가지고 구역 지정 제안하는 경우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23회 때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는 자가 아닌 자는 조합은 제한자가 아니다. 소유자는 제안하는 자 맞는데 조합은 제한자가 아니다. 구역 지정되기 전에 소유자들이 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하는 경우는 있지만 구역 지정하기도 전에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해가지고 제안하는 경우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알기를 조합은 제한자가 아니다.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조합은 제한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제안하는 자다. 자, 그리고 제한자가 만약에 소유자 같은 민간 주체일 때는 자, 보세요. 이 동네 소유자 몇 사람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다른 토지 소유자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다른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민간 주체가 제안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얼마 동의? 면 3분의 2 동의입니다. 아까 왜 환지방식 개발계획 설립하고 조합 설립 동의는 면 3분의 2와 수 2분의 1 동의 그랬죠. 근데 이건 조금 특이한 동의입니다. 면 3분의 2 동의만 하면 돼요. 민간 주체가 제안할 땐 면 3분의 2 동의. 그럼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체가 제안할 땐 동의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것도 29에 나왔어요. 자, 이렇게 시군구청장에 제안하면 시군구청장은 검토해보고 제안자에게 그 제안을 반영할지 여부를 통보해줘야 돼요. 우리 왜 국계법에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안하면 45일 이내 통보 이런 거 있었죠? 45일이었죠, 그죠? 근데 우리 공법에 제안이 3개가 나와요.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3군데 나오는데 개발법의 제안은 얼마 이내 통보? 1개월 이내 통보입니다. 정비법의 제안은 30일 이내 통보입니다. 그런 걸 따로따로 외우면 힘드니까요. 오늘 지금부터 나가는 프린트 있죠? 오늘 비교 도표, 그죠? 거기에 그런 걸 3개를 같이 묶어놨어요. 응? 국계법, 똑같이 제안이지만 국계법 45일, 개발법 1개월, 정비법 30일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시험에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묶어서 같이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 소유자 등은 시군구청장에 제안하고 시군구청장이 얼마 이내 통보? 1개월 이내 반영하고 통보해줍니다. 그리고 반영할 것 같으면 다시 시도의사가 지정 요청하죠. 그리고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근데 아까 왜 공공기관장, 정보투자기관장이 30만 이상 제안할 때는 누구에게? 국장에 바로 제안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공공기관장, 정보출연기관장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 제안할 때는 국장에게 바로 제안하고 국장이 바로 지정한다. 2단계. 그 공공기관장이 연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많죠. 이거 외에도 많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타. 자, 그 다음 지정 요청은요. 시군구청장은 시도의사에게 지정 요청하죠. 그럼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거죠.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에게 바로 요청하죠. 그럼 국장이 지정하죠. 그 다음에 지정합니다. 지정권자가 누구죠? 아까 시군구청장이 지정 요청하면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거죠. 물론 이 시도의사에는 대도시장도 포함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는 것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친다.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천안시 걸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 한다. 그럼 지정권자는 누구? 도지사가 둘이죠.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 둘이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지정할까? 누가 지정권자 될까?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도지사 둘이서 협의해가지고 누가 지정권자 될지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30회 때 면적이 더 넓은 구역에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런 거 없죠? 협의하기 나름이죠. 그죠? 면적이 넓든 좁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둘이 협의해서 정하기 나름이다. 협의해서 지정할 자 정한다지 면적이 넓은 도시가 지정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거 공부 안 하고 갖는 사람은 이게 맞지 않을까 하고 동그라미 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 처음부터 이게 아니고 협의해서 지정한다. 근데 만약에 이 협의가 성립 안 되면 둘 이상 시도에 걸쳤는데 관계 시도자가 협의했는데 협의가 불성립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국장이 지정한다가 돼요. 국장이 지정한다. 이때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게 공부 좀 했는 사람들도 속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할 때 만약에 둘 이상 시도 걸치면 관계 시도지사 간에 협의 불성립하면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한다. 국장이 시행자를 정한다 이렇게 해요. 국장이 시행한다가 아니고 국장이 시행자를 정한다죠. 그죠? 국계법은 근데 개발법은 어떠냐? 관계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불성립하면 국장이 지정한다가 돼요.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국계법하고 개발법하고 좀 다르다. 국계법은 둘 이상 시도 걸치는데 협의가 불성립하면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러지. 국장이 시행한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관계시도에 협의 불성립하면 국장이 지정한다지. 국장이 지정할 자 정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거든 표시만 해주시고 나중에 시험 칠 때까지 자꾸 곱씹어 봐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 잘 적는 겁니다. 1번이요. 그 다음에 2번부터는 국가가 사업비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큰 신도시는 전부 이겁니다. 국장이 지정해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 아까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면 도지사가 정한다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면 국장이 지정한답니다. 공공기관장, 정보추정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제한을 들으면 바로 국장이 정한다 그랬죠. 앞에 나왔죠, 그죠? 요거 제한하던, 이렇게 지정하던 전부 국장이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천재지방 긴급비료. 자, 수재가 홍수가 나가지고 어느 동네가 다 썰렸는데 갔다. 그럼 복구하는 김에 아예 도시개발 사업 해버리자. 그럼 빨리 할 필요가 있을 때 느긋하게 제안하고 요청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죠? 기다릴 수가 없죠? 그때는 바로 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보셨어요? 지정 제안하고 지정 요청하고 지정하는 거. 시도지사 지정 3단계, 국장 지정 2단계. 이렇게 보셨어요. 이번엔 구체적으로 지정 절차로 가보자 이겁니다. 지정 절차. 그럼 국장이 지정하든 시도지사가 지정하든 다음에 절차를 밟는다. 결국은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건데 맨 처음에 기초수사를 해요. 우리 국계법에 강력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할 때 기공지수, 기주지 전부 기로 시작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도 기초조사를 해요. 조사 청량하여야 한다. 누가?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시험 날 거 없고 이거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다. 어떤 동네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그 동네 주민들 의견을 들어요. 방법은 공고하고 공람시킵니다. 자, 공고 공람하는 방법이 그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신문에 그리고 둘 다 홈페이지에는 다 공고합니다. 10만 미만 공보, 10만 이상 신문. 근데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청회를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책에 보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건데 여기서 같이 정리했습니다. 10만 미만 공보, 10만 이상 신문, 100만 이상 공청회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시도시든 국장이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그와 관계되는 행정기관장들, 이어서 농림부 장관, 산림청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도계위 심의를 거칩니다. 국장 같으면 중도위, 시도지사 같으면 지도위, 도계위 심의를 거치죠. 그리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관보 공보에 고시한다. 국장 같으면 관보에, 지자체장, 시도지사 같으면 공보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고시를 한다.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 함께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경우에 따라서 미개발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 수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함께 수립하는 거다. 자, 근데 만약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전에 미리 국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숫자 이게 나왔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뭐였다? 기능이 서로 좋아. 그렇죠? 330만 이상이면 기능이 서로 좋아 그랬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장과 협의하고 지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데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전에 미리 국장하고 협의하고 지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숫자가 그죠? 나중에 숫자만 쫙 모아서 이렇게 해드려요. 응?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나중에 유사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그죠? 계속 자료를 드리니까. 그리고 왜 제가 오늘 나간 프린트 있죠, 그죠? 밑에 막아놓고 답을 자꾸 연습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지정하고 나면 송부합니다. 자, 누구에게? 관할 시군구청장에 송부하고 시군구청장이 준비되고 공람을 시킨다. 자, 이거는 숫자를 전부 따서 안 외워도 돼요. 다음은 거기서 특이한 거 있죠. 여기 50만 제곱미터 이상 오른 거. 아까 10만 미만 공보, 10만 이상 신문, 100만 이상 공청회 그런 거 있죠. 그건 특이한 거 몇 개만 딱 연습하시면 돼요. 자, 지정 규모. 어떤 동네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지정하느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은 지정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는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도시지역 외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주상자생 공외 1만, 3만, 30만 이상. 이렇게 보세요. 요거 한 줄. 주상자생 공외 1만, 3만, 30만 이상. 시험 좋게만. 여기 되겠죠, 그죠? 주상자생 공외 1만, 3만, 30만. 30만이지 또 33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요거요. 왜 하고 나오면 계획관리죠. 이렇게 나와요. 계획관리가 도시 외죠, 그죠? 그럼 계획관리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한다. 맞죠? 계획관리가 도시 외니까. 항상 개발법에서 도시지역 외에 나오면 시험 나올 때는 그렇게 안 나오고 꼭 계획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나온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직 몰라도 되고요. 요것만 외워주세요. 요것만. 자, 어떤 동네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는 동네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이다. 한마디로 어떤 지역이죠? 미개발지역이죠. 이 미개발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함부로 막 지정하면 곤란하다. 자, 우리 26년 전에, 그죠? 1999년, 그때 당시에 경기도 용인시, 그때만 해도 용인시 인구가 한 30만 남짓밖에 안 됐어요. 지금 100만 넘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매스컴에 막 떠들었어요. 용인시에 막 온데 도시 개발한다고 파헤쳐가지고 난개발, 그죠? 기반시설도 도로도 제대로 안 했는데 자연환경 훼손하고 막 신문이고 방송이고 막 떠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구잡이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이런 미개발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도시개발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어떤 동네를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거냐. 만약에 이 지역에 둘 이상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용인시 전체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어느 동네에 도시개발구역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하죠.
이 개발계획이 사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랬죠. 관리계획 4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당연히 광역계획, 기본계획 같은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되겠죠. 그러면 광역계획, 기본계획상, 이 계획상, 여기는 개발 가능하다. 이렇게 정해진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것. 광역계획, 기본계획 이렇게 수립되어 있는 동네에는 그 광역계획, 기본계획상 이 도시 가운데 여기는 개발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다. 여기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야 된다.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시는 화성시에서는요.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거 수립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요 화성시 가운데 자연녹지지역, 우리 국계법의 녹지지역 가운데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계법 저 앞에서 보존 녹지는 녹지 보존,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 자연 녹지는 제한적 개발 허용 그랬죠, 그죠? 자연 녹지 지역은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여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도 돼요. 또 어디 도시지역 외에 같으면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지역은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이죠. 개발 가능한 동네죠. 여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것. 그러면 이런 미개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광역계획,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동네에는 그 계획상 개발 가능하다고 정해놓은 곳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것. 수립 안 되어 있는 동네는 그냥 용도지역으로 봐서 자연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것. 수립된 경우는 이 계획상 개발 가능한 지역, 수립 안 되어 있을 때는 용도지역을 따져서 자연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것.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지정요건 배제 이런 거는 아직 하지 말고요. 지정고시 효과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은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안에 도시개발구역. 그러면 당연히 도시개발, 원래 도시지역이 있으니까 별 문제 아니고. 혹시 도시지역 아닌 곳,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가 관리지역이 있다. 근데 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 이 동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이 동네는 국계법의 도시관리계획 절차 없이도 이 원래 관리지역이 뭐로? 도시지역으로 바뀝니다. 우리 국계법의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국계법의 도시관리계획 안 거치고도 원래 있던 이 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그리고 국계법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려면 역시 도시관리계획 5번 결정해야 지구단위계획구역 되죠.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국계법의 도시관리계획 안 거치고도 자동으로 도시지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제까지만 해도 관리지역이었는데 오늘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이제부터 뭐가 된다? 여기는 관리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자동으로 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동네가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거나 어떤 취락지구라면 지구관계 취락지구 있었죠. 그죠? 취락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고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취락지구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면 다 틀렸다. 취락지구잖아. 자연취락지구, 취락지구잖아요. 그죠? 취락지구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게 시험에 문제 나와요. 원래 이거 지정되면 이거 된 것으로 보는데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취락지구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다. 예. 지정되면 곳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교재만 조금 짚어보고 마치죠. 47쪽의 동의자 산정 방법은 아직 안 해도 되고요. 오른쪽에 가면 48쪽의 5번 광역계획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 이 동네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자, 개발계획보다 상위계획이 광역계획 기본계획이죠. 그것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옛날에는 부합되어야 한다 했는데요. 우리말로 알기 쉽게 한다고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북한식으로 말을, 그죠? 자, 넘겨보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갑니다. 지정권자가 누구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대도시장도 되죠? 자, 2번. 둘 이상 시도 걸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한다? 관계 시도일사가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국장이 지정한다죠. 자, 그 밑에다 적어요.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한다. X.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이 지정한답니다. 그거 잘 써가요.
자, 2번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1번 국가가 사업 필요, 2번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 3번 공공기관장, 정보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 제한, 4번 둘 이상 시도 협의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때는 국장이 지정한다 그랬죠. 5번은 천재지변 긴급 필요. 자, 50쪽 지정 요청. 자, 이건 거꾸로 써놨잖아요, 그죠? 3번에 지정 제한부터 봅시다. 3번에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특히 조합에 동그라미 하세요. 조합 제외죠. 조합은 제한자가 아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제한합니까? 오른쪽에 토지 소유자, 또 바로 밑에 지방공사 적어봐요. 토지 소유자나 지방공사 이런 자들이 다음 줄에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자, 근데 서류는 누구한테 제출하냐? 만약에 둘 이상 시군구, 이건 놔둡시다. 다음에 하고요. 2번 갑니다. 공공기관 정보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 이때 누구에게? 국장에게 바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국장이 지정하죠. 3번 토지 소유자 등 민간 시행자. 자, 민간 시행자가 지정 제한. 이때는 동의 받아야 되죠. 동의 동그라미. 얼마 동의요? 면 3분의 2 동의. 4번 이렇게 제한하면 제한받은 자는 얼마 이내에? 1개월 내에 제한자에게 통보. 반영 여부를 1개월 내에 통보. 1개월 동그라미. 자, 거기서 우리 밑에다가 국개법 얼마예요? 국개법은 45일. 또 밑에다 정비법 30일. 정비법은 30일. 근데 개발법은 1개월. 똑같이 제한인데요. 자, 5번 비용 부담. 제한자와 협의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국개법과 똑같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지정 절차. 자, 1번 기초조사. 누가? 시행자, 이런 자들이 마지막 줄에 조사 측량할 수 있다. 2번 주민의견 청취. 방법은요? 저 밑에 봐요. 공고, 열람. 자, 공고 열람 방법이 2번 가면요. 신문, 홈페이지. 그러면 신문 밑에다가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써요. 왜? 바로 밑에 10만 미만이면 공보라고 돼 있죠. 신문 아니고 공보라고 돼 있죠. 그 위에 10만 이상은, 위에 신문은 10만 이상인 거죠. 그죠? 10만 미만은 공보고 10만 이상은 신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줄에 가면요. 밑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청회.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돼야 한다. 자, 52쪽. 셋째 줄.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그리고 다음 줄 도계위 심의. 그 다음 밑에 보세요. 50만 제곱미터 이상 경우 바로 위에 국장과 협의 했을 때. 시도에서가 지정할 때 50만 이상이면 국장과 협의해야 되죠. 자, 4번 갑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 개발계획 수립. 다음 줄 중간에 고시 동그라미, 공람 동그라미.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공람시키죠. 자, 그거 뭐 별거 없고 넘겨보세요. 지정 규모입니다. 자, 주상자생 동그라미 얼마요? 1만, 공 3만. 그리고 외, 도시지역 외지역 할 때 외 동그라미하고 30만 이상. 주상자생 공외 1만, 3만, 30만 이상이죠. 자, 밑에 광역계획, 기본계획 수립된 경우는 개발 가능한 지역에만 지정. 미개발 지역에는요. 이번에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에만 지정. 밑에 3번은 아직 할 필요 없고요. 마지막으로 54쪽 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취락주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행위허가부터 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